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국 자유우파, 한국 보수우파 진영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많은 자유시민들이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 제대로 마음을 둘 만한 정치인을 찾기 어려워 고심하던 현실에서 강단있고 소신있고 당당한 김문수 장관은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고함과 비난, 인신공격성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 저질 좌익 야당 의원들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고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50전후의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노당 주도의 명백한 공산폭동이었다. 세월호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10년이 넘도록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좌익 프레임과 좌익 눈높이에 휘둘리지 않는 정확한 소신 발언을 이어간 그의 모습은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좌익 야권이 인사청문회를 이틀 사흘로 연장하기는커녕 하루 청문회에서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급하게 끝내버릴 정도였겠습니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각종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도 김문수 장관을 높이 평가하고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김문수 장관이 1위로 올랐습니다. 김문수 장관과 관련된 각종 반응들 가운데 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정리한 김문수는 장관감 아닌 대통령감이라는 제목의 잘 정리된 글이 눈에 띕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전남 목포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카페발로 CEO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수는 장관감 아닌 대통령감. 김문수 장관 후보의 청문회는 단순한 인사검증을 넘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보수적 가치관을 수호하는 장이 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의 거센 공세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를 당당히 대변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장관감을 넘어 대통령감의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비판은 경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해고된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노조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며 노조의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고용 축소, 해외 기업 이전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법안의 위험성을 정확히 지적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경영권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 정책, 한미일 관계 악화, 탈원전 정책 등이 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북 송급, 한미 군사훈련 축소,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시도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국가적 비극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든 재난사고가 동등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정 사건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적 비극을 대하는 성숙한 태도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의 불충분함을 지적했다. 그는 탄핵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증거 수집 없이 성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JTBC의 태블릿 PC 보도, 특검의 편향된 수사, 헌재 절차적 문제 등을 상세히 언급하며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다. 제주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촉구한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성격, 경찰서 습격, 민간인 살해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 사건의 본질이 폭동이었음을 주장했다. 동시에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본질과 희생자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보수 진영의 명확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소신 발언은 때로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의 공세에 당당히 맞서 보수적 가치를 수호하는 워리어, 즉 전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의 논리적이고 소신 있는 발언들은 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는 단순히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을 넘어 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통령감의 자질을 보여준 것이다. 이글의 필자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면서 김문수 장관이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김문수와 같은 소신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의 청문회 발언은 보수 진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보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김문수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 발전을 이끌며 객관적 역사인식과 굳건한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참 잘 정리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인식처럼 김문수 장관에 대한 기대감은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김문수 장관이 제2의 박정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이 당당하고 소신 있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 면면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김문수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국민의힘 출신 뭐뭐 이런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름을 안 대도 다 알만한 그런 정치인들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김문수 장관과 비교해서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선거 무효소송을 다루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의 행태를 통렬하게 비판한 박주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의 메인 제목은 매국 판결로 부정선거에 면죄부 준 대한민국 대법관 이런 메인 제목이고 작은 제목 두 가지는 베네수엘라 망국 원인은 좌파 정권의 부정선거 또 하나는 부정선거 합법화하는 한국 대법원도 독인 객인 이런 작은 제목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7.28 대선에서 마두로 3선을 위한 투개표 조작 등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마두로의 당선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심지어는 로마 교황도 베네수엘라를 향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달 22일 공개된 부정선거 증거를 무시하고 선관위 개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언했다. 카리슬리아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법원장은 7.28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내놓은 개표 결과와 재반 자료를 검증한 결과 투표기기 집계에 이상이 없다. 해당 집계표는 선관위 당선자 발표를 뒷받침하는 객관성을 담보하며 전국 집계센터의 데이터베이스와 완전히 일치한다. 선관위의 당선자 발표는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심리와 검증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공동성명을 내며 베네수엘라 대법원을 비판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선관위 공무원은 물론 대법원에 소속된 판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석유 매장량 1위 국가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에 대표적인 남미 부국이었고 미스 월드 단골 당선 미인들의 나라였다. 그러나 차베스, 마두로 등 부정선거를 일삼는 좌파 대통령들이 집권하면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심각한 경제난에 여성들의 매춘이 일상화되고 어린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엑소더스 즉 탈출인 꿈을 이룬 나라가 되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쿠데타라도 일어나 부정선거로 집권한 세력을 없애주길 원하지만 그런 희망 고문의 세월이 벌써 25년이나 흘렀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데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대통령과 선관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역시 그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그 나라에 양심 있는 판사들이 있어 부정선거 무효 선언을 했더라면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최빈국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민의 4분의 1인 780만 명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엉터리 결정으로 망국의 그림자가 그칠 날은 더더욱 멀어 보인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처럼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를 먼저 소개한 뒤 이어서 본격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부정선거로 망해버린 베네수엘라를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드리운 암울한 그림자가 겹쳐 떠오른다. 선관위 주도의 대규모 부정선거 그리고 엉터리 판결로 부정선거를 합법화하는 대법원이 꼭 닮은 꼴이다. 각종 범죄자들이 부정선거로 국회에 들어가게 만들어 범죄자 전성시대가 되어버린 점도 여론조작과 투개표 조작으로 언제든지 민심과는 다른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민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도 비슷하다. 전자투표 위험하다, 선거인 명부 조작, 가짜투표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등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리 집회에서 현수막으로 알리고 있지만 부정선거 범죄자들이 요지부동인 점도 같다. 한국도 4.15 총선, 4.10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대법원은 이런 수많은 증거들에 대해 시민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다는 점에 관해 증명을 하지 못했다.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사전투표지를 위조했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 누군가가 투표지를 다량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우체국에 추가 투입하고 더 나아가 등기 내역까지 조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전투표 기간부터 개표일까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지를 위조해 투입하고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배송 내역까지 조작한다는 것은 달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는 등의 해괴망측한 이유를 근거로 기각했다. 즉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범죄자들이 이렇게 부정선거의 증거를 남길 리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논리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소개하고 있는 저 대법원 판례들은 바로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을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한국의 대법관들이 주장한 논리입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논리죠. 박 변호사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베네수엘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 부정선거 범죄자들에 의해 곳곳이 장악되어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선거 시스템이 조작 시스템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구성원들이 100% 불법 채용으로 들어온 범죄자들임을 공표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키르기스탄, 콩고, 이라크 등 각국의 부정선거에 사용되었다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드러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 사례들을 조사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준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치욕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정선거는 총칼을 대신하는 신종 전쟁 방식이다. 대법관들이 엉터리 판결로
국민의 총질하고 나라를 팔아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박지원 변호사는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문수는 장관감 아닌 대통령감이란 제목의 글,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의 대법관 관련 칼럼, 두 글 모두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